네, 민법의 비교 정리, 풋볼 민법. 오늘 어느새 이제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손해배상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자료를 한번 봐보시면, 이 구체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여부, 요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요 두 개가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를 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요 질문이 우리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쪽 채무 불이행이 있다, 요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혼동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확인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제목이 계약금과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를 하였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해설 지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개를 구별할 때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령 가박으로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금 교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런데 을이요, 만약에 중도금,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지급, 이 자체가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여기는 지금 계약금이 교부만 되어 있지, 해약금 해제권이 유보만 되어 있지, 아직 해약금 해제권을 행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을에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건을 갖춰서 해제, 즉 법정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설 지문,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므로 매도인은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정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문을 보시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2,000만 원을 상환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해약금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채무 불이행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약정 해제권을 지금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처음부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거는 법이 정해준 약정,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지, 법이 정해준 취소,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요 두 개가 구별이 돼야 한다라는 거, 네, 그거 반드시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1대1 다음에 1대2. 우리가 이중매매 사례에서 대위로만 된다. 대위로만 되니까 비교해가지고 직접 안 된다. 대위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 딱 나오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떠오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는 것, 이거는 가능하다. 근데 대위로만 되니까 직접 말소 청구 안 된다. 대위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필수 지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자료 가셔가지고 거기 OX 나와 있는 해설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거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직접은 안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입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2매매기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갖는 권리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다라는 이유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스코어가 조금 큽니다. 4대 3입니다. 4대 3.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목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물론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 말고도요. 말고도 뭐 가령 차고 취소 요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골라봤습니다. 여기에 가능하다 나와 있는 거 4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 되는 거 돼가지고 3가지 애들을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대위로만 되니까 이중 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그 측면에서만 보면은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 여부 이것만 본다면 안 된다, 된다. 1대1. 어디서 안 되느냐? 이중매매. 대의로만 되니까. 어디서 되느냐? 통정, 허위표시. 그래서 요 자체로만 보면 1대1입니다. 그래서 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죠.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30일에 출제 기출 판례지만 반복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여부에 해당하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령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을요. 결과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이거는 경합하는 겁니다. 경합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취소가 안 되는 거. 자, 그 말은 여기 2개를 먼저 보면은요. 자, 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불성립입니다. 불성립. 그 다음, 토지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하였다. 기망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제외 특약을 했다. 제외했다는 말은요. 제외된 부분 역시 계약이 불성립입니다. 불성립이니까 취소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역으로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의 원칙, X토지, Y토지 사건. 여기는 역으로요. 일치한 의사대로 표시된 Y토지가 아니라 일치한 의사대로 X토지로 매매 계약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유효하게 성립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착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위에는 불성립, 아래는 착오가 없다.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착오가 없다. 착오가 없으니까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없다. 자, 다시 한 번만. 여기는 경합, 이쪽은 경합. 그 다음에 여기는 불성립. 또 반대로 완전 유효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해버렸으니까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4대 3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지문 읽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중매매는 안 된다. 통정을 표시는 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질문.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례의 전체 표현을 보면은요,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경합한다. 이게 소수설. 근데 판례는 소수설 편을 들였다. 다수설은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경합하지 않고 착오 취소권은 배제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판례는 소수설의 입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이다.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의 강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영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허가 안 받았으니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그 취소 사유를 주장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취소를 안 하면 유동적 무효.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실익이 있느냐?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시적 불합의.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시적 불합의가 있다. 계약은 불성립. 따라서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계약 자체가 없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음 이제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그러면 제외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불성립. 따라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연적 해석 관련 X토지, Y토지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이 말은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기로 서로 의사가 일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다. 단어로는 착오라는 단어가 보이지만 원하는 대로 X토지로 완전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는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시험에 반복 출제된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비교하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